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운 마음에 결혼한 자녀의 집을 찾았는데 문을 열고 맞이하는 며느리의 웃음이 왠지 어색하고 아들은 반갑다 하면서도 어디론가 마음이 분주해 보이는 순간 돌아오는 길에 괜히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잠시 다녀가야 할 사람처럼 여겨졌구나. 이처럼 오늘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 간에 생기는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돕는 마음으로 손길을 내밉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편하겠지. 이런 마음이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호의가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명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부모는 미리 장을 보고 고기며 나물이며 잔뜩 싸들고 갑니다. 며느리가 고생할 텐데 내가 준비해줘야지 하는 배려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명절 음식 이미 다 준비해뒀는데 너무 많아져서 큰일이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마운 마음보다 이러한 배려가 가끔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얘들이 바쁘니 내가 좀 치워줘야겠다 하며 구석구석 닦아주지만 며느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내 물건은 내가 쓰던 자리에 두고 싶은데 왜 자꾸 옮겨 놓으실까? 깔끔해진 집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답답함이 남습니다. 아이 양육 문제는 더 예민합니다. 부모는 애는 이렇게 키워야 건강하다 하며 손을 보태지만 자식 부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키우고 싶은데 조금씩 불편해져. 조언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 집에 가서 직접 반찬을 해주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두었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우리 식구 입맛도 있고 냉장고 정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데 하고 불편해합니다. 심지어는 집안 규율을 지키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과 부모의 도와주려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결국엔 그 반찬이 감사보다는 부담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는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왜 몰라줄까 하며 속상해하고 자식 부부는 우리 못 믿으시나 하며 답답해지기도 하죠. 그 틈이 반복될수록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집이 곧 내 집이지. 뭐가 문제야? 겉으로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장성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이 됩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질서와 생활 방식이 있는데요. 작게는 식탁 위에 올릴 반찬 하나,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순서, 청소하는 방법까지도 다 그들 부부가 세운 자기들만의 규율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습관과 질서가 두 사람에게는 안정과 평온을 주는 중요한 틀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좋은 뜻으로라도 자주 드나들게 되면 그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해줄게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자식 부부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인데 왜 항상 부모님이 중심이 될까 하는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를 더 이상 편하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언제쯤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방문 자체가 부담으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잠깐의 불편함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부모를 피하려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부모가 자주 찾아가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지켜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조언도 필요할 때만 건네기. 자식 부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들어주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은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부모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 보여주기. 부모가 늘 외롭고 힘들어 보이면 자식은 의무감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부모님 만나면 나까지 힘이 난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방문 대신 따뜻한 안부로 마음을 전하기. 잘 지내고 있지?
날이 추워지는데 몸 건강히 챙겨. 이런 식의 짧은 문자 하나, 좋아할까 해서 하나 보냈어 하는 작은 선물이 오히려 자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식은 부모님이 우리 삶을 존중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그리워하고 먼저 찾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오는 그 만남은 언제나 반갑고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예고 없는 방문은 피하세요. 부모는 그저 잠깐 들렀다 가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들의 일상은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흘러가는데 부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 리듬을 깨뜨립니다. 갑자기 문 앞에 선 부모를 맞이하려면 며느리는 청소 상태부터 신경 쓰이고 냉장고 속 반찬이 부족한 건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나는 불편 주지 않으려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데 왜 부담이 될까?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집안의 분위기, 아이들의 상태, 부부가 그날 계획했던 일정까지 모두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발걸음이 자식 부부에게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됩니다. 예고 없는 방문을 줄이고 자식이 편한 때에 스스로 부모를 초대하게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둘째, 도움도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부모의 손길은 언제나 정성스럽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아이를 봐주는 건 분명 사랑에서 비롯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고마움보다는 그것이 피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었는데 자식 부부의 입맛과 다르면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려고 갔는데 사실 그날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보내기로 한 시간이었다면 오히려 서운함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해 보여서 부모님이 오시는 건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손길을 더해보세요. 그 순간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주는 손길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고마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 진짜 사랑은 절제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 즉 절제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찾아가서 보여주는 정성도 좋지만 비어둔 자리에서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연락을 해오는 것, 그것이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움은 고마움으로 바뀌고 부모의 존재는 무겁지 않은 쉼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가 항상 자리를 채우려 하면 자식은 숨이 막히지만 비워진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부모는 오히려 자식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더 해줘야지 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부담이 아닌 감사로 느낄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장해 가정을 꾸리면 이제는 그들만의 리듬과 질서가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져요. 그 공간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때 자식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부모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곁을 자주 지키려고 애쓸수록 자식과 부모의 사이는 멀어지겠지만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오히려 그리움과 고마움이 자녀의 마음에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움이 쌓이면 자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부모를 향하게 되고 그 만남은 언제나 반갑고 따뜻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결혼한 자식의 집은 열려있는 대문이 아니라 노크 소리를 기다리는 방 문턱과도 같습니다. 그 문턱을 지켜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따뜻하고 오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